그 쌤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념원리 수업은 그 저번에 1회차 수업 영상은 내가 그냥 1단원 뭐 단원명으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제 그걸 좀 바꿀 거야. 1단원 것도 제목을 다 수정할 거여서 우리 이 한 번의 수업의 1부 때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나갔는지 페이지 수로 기록을 해주는 게 너희들이 혹시나 다시 한번 복습을 영상으로 할 때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페이지로 다 제목을 달아줄게요. 자, 오늘은 24페이지부터 할 겁니다. 발전 10번 문제고요. 이제 우리 내분점의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대신에 내분점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지는 않아요. 우리 뭔가 그냥 상황을 알려주는 거지. 나라만 선상에 여러 개의 점들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점부터 어떤 점까지의 길이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다 이런 정보를 주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어떤 점이 어떤 점과 어떤 점을 연결한 선분의 몇 대 몇 내분점이구나 라는 걸 스스로 해석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문제가 훨씬 더 자주 출제가 되고요. 대표적으로 발전 10번 같은 문제입니다. 여기서 내가 A를 아무데나 찍어놨어요. 2,3이라는 점이 있고 B가 마이너스 1,6인데 지금 내가 그린 걸 보면 알겠지만 이거 좌우 상하 관계 아무것도 안 맞아. 그치? 근데 어차피 X축이나 Y축과의 상호작용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내 멋대로 빠르게 그려도 상관이 없다. 이런 것들도 좀 느껴야 돼. 맨날 X축, Y축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가는 거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정을 줄일 줄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용어 정리를 하나만 해볼게요. 선분 AB 연장선 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봐봐. 선분 AB의 연장선 위가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너희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선분 AB의 연장선 위는 여기 B 오른쪽부터 쭉 오른쪽으로 가는 이 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문제가 선분 BA의 연장선이다 라고 나왔으면 B부터 A 방향으로 연장한 선 쪽에 선분 AB 빼고 그 왼쪽 부분 여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선분 BA의 연장선 위라고 표현하고요. B 오른쪽부터 쭉 오른쪽으로 가는 여기 구역은요 선분 AB의 연장선 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말 그대로 선분 AB 선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A랑 B 빼고 진짜 이 안쪽을 얘기할 때는 선분 AB의 내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점점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거니까 여기가 우리 C가 위치하는 지점인 거예요.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C라는 점이 있대요. 그런데 지금 다음에 AB의 길이랑 BC의 길이에 B가 주어져 있다라고 했고요. 얘 지금 AB가 3BC랑 같다는 건 몇 대 몇이라는 얘기일까? AB하고 BC가 3대 1이다. 3대 1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요거 3대 1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AB라는 길이, 이 선분의 길이를 세 조각으로 봤을 때 BC라는 길이는 한 조각에 해당하는 그런 길이를 갖고 있구나. 그러면서 AB의 연장선 위쪽에 위치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 마디 나눴을 때 이 한 마디의 길이만큼 오른쪽으로 간지죠. 여기가 C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분석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때 C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내가 아직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뭐 A, B라고 잡든 X, Y라고 잡든 상관이 없는데요. 책에는 X, Y라고 잡아놨지만 난 A, B라고 그냥 해볼게. 상관없어요. A, B라고 잡았으면 이제 여기에서 너희들은 어떤 식으로, 공식으로 갈까, 상식으로 갈까? 라고 해보면 우리는 공식으로 갈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봐봐. 우리 내분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나는 이 B라는 점이 AC, 선분 AC를 3대 1로 내분한 내분점이구나 라고 하면서요 2,3 써놓고 A, B 써놓고 밑에다가 3대 1 써놓고 내분점 공식을 썼을 때 마이너스 1,6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AB를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데서 상식이 더 빛을 발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지. 여기서 우리는 세 마디 갔어요. 그 한 단계만큼을 더 진행한 상태인 거니까 우리 상식으로 그냥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공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 상식으로 가볼게. 자,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3을 세 단계에 거쳐서 갔어요. 그럼 한 단계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한 번 더 갔으니까 여기서 또 다시 마이너스 1이 입혀지면서 A는 마이너스 2겠구나. 이런 분석이 진짜 시력이에요. 공식을 외웠다고 공식 가지고 우쭐대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분석하고요. 우리 비례 배분의 방법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원활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높이도 보시면 3층에서 6층까지 세 단계에 거쳐서 갔으니까 3층, 4층, 5층, 6층, 7층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좌표는 마이너스 2,7이 된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이 상황을 줬을 때 뭐 내분점 이런 용어가 안 나왔을 때는 길이 B를 파악하고요. 우리 그림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 분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상식적으로 지금 접근했다라는 것. 왜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지? 어떤 기준점들의 좌표가 다 구체적인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구나. 세 마디랑 한 마디 체크만 잘 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 우리 어떤 점들 간의 관계를 볼 때 내분점의 개념을 쓸 때 상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식을 쓸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리고 오늘 데일 테스트도 내가 뭐 1번은 미지수로 잡아놨고 2번도 미지수로 잡아놨기 때문에 1, 2번 같은 것들은 뭐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푸는 게 적합하기는 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있는 거 똑같은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필수의 11번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내가 요 그림 너희들한테 익숙할까 아니면 머릿속에서 날아갔을까 잘 모르겠는데 이거 무슨 그림이죠? 우리 2학년 2학기 때부터 우리 캐슬 오픈할 때부터 쌤이랑 있던 학생들은 다 뭐 하는지 알지, 그치? 그때 엄청나게 연습했던 이 사각형의 진화도의 일부만 그려놓은 거야. 그리고 여기에 사다리꼴도 있고 뭐 등변 사다리꼴도 있고 뭐 아무것도 아닌 사각형도 출발해가지고 점점 어떤 조건들이 추가적으로 입혀지면서 사각형의 이름들이 점점 진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서로 다 별개의 독립체가 아니라 진화도예요. 말 그대로 티어표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던 거지. 그래서 공통수학 2에서도 또다시 나오는데 중학교 때는 이 도형의 정의가 뭡니까? 성질이 뭡니까? 라는 것들을 공부했다면요.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 정의 또는 성질을 가지고 좌표에서 계산 도구를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필수예제 11번 봅시다. 필수예제 11번에 평행사변형 ABCD가 있어. 평행사변형 ABCD가 있는데 여기다 써볼게.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야. A, B, C, D가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잡혀 있대요. 근데 세 꼭지점의 좌표는 나와 있고요. 나머지 하나의 좌표 여기는 얼마인지 줬고요. 여기도 얼마인지 줬고요. 여기도 얼마인지 줬고요. 여기를 얼마인지 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평행사변형의 정의와 성질들을 완벽하게 알고 있고 저 주어진 상황에 어떤 성질을 쓰는 게 적합할까를 선택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걸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 중등 2-2 여러 가지 이거 왜 적어줄까요? 이거 적어놓고 복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각형 이 내용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너무 힘들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평행사변형부터는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중학교 2학년 2학기 시험 볼 때, 시험 준비할 때 내가 이거 백지에다가 다 그려보세요, 다 써보세요 했던 거 분명히 기억날 거야. 지금 같이 있었던 친구들은. 그게 지금도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자, 근데 대표적으로 이것들은 너희들한테 복습으로 맡길 때 분명히 내가 해냈다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복습하셔야 되고요. 지금 그 중에서도 지금 공통수학 2에서 주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것들만 정리를 해보면 이 평행사변형하고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중에서 평행사변형이 나온다.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해볼게요.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합니다 라는 성질을 배웠는데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라는 성질을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등분을 한다면
결국엔 이 두 대각선의 교점 있지? 교점이라는 게, 이 점이라는 게 BD의 중점이기도 하고 AC의 중점이기도 하다라는 거잖아. 그치?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얘기는 딱 중점에 걸려있다는 건데, 근데 그럼 BD의 중점, 이게 우리가 지금 배웠던 용어로 해보면 선분 BD의 1대1 내분점이 되는 거고, 좌표에서 달아봤을 때 선분 AC의 1대1 내분점이 되는 건데, 그 내분점끼리 일치합니다 라는 걸로 문제 풀이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두 선분, 두 대각선의 선분의 1대1 내분점이 일치합니다 라는 개념이 가장 주로 쓰이는 평행사 변형의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평행사 변형은 결국에는 이것 결국 같은 얘기긴 한데 이 닮은 합동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가 이 AB가 지금 기울어진 선이라고 바라봤을 때 AB를 끼고 있는 직각삼각형 분석을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CD를 끼고 있는 직각삼각형 분석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공통수학 2의 좌표로 넘어왔을 때 내가 기울어진 선이 있다면 직각삼각형으로 분석합니다 라는 얘기를 맨 처음 수업 때 깔고 들어갔었죠. 그럼 우리가 기울어진 선이 나오면 직각삼각형 분석을 할 건데요. 하필이면 평행사 변형은 얘랑 얘가 평행하기도 하고 길이까지 같기 때문에요. 이 딸려오는 두 직각삼각형이 닮음을 넘어서 1대1 닮음, 즉 합동까지 간다는 얘기야. 합동까지.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B라는 좌표에서 A라는 좌표로 넘어갈 때 이 변화된 X 좌표의 값이 C에서 D로 넘어갈 때 변화된 X 좌표의 값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B에서 A까지 올라갈 때 이 높아지거나 낮아진 Y좌표의 차, Y좌표 변화량이 이 C에서 D로 갈 때 Y좌표의 변화량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우리가 배웠던 중등적인 내용들, 그 성질을 토대로 좌표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겠는가 라는 게 공통수학 2에서 던져지는 질문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말로 정리했지만 마름모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름모는요 또 어떤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기까지 하면 마름모로 진화합니다 라는 건데, 그래서 마름모의 정의 자체는 네 변의 길이가 다 같은 사각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름모의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성질, 두 대각선이 서로 직교, 그런 성질이 있죠. 그래서 우리 두 대각선이 서로 직교하는 관계입니다. 90도를 이룹니다 라는 성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직까지 우리는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공부는 덜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내용은 뒷부분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될 거고, 지금 이제 뭔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말 그대로 마름모의 정의예요. 정의.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해서 요 길이랑 그 다음에 이 길이랑 같다라는 거를 또 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점과 점면의 거리를 분석하는 파트에서는요, 만약에 마름모가 등장한다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걸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요. 즉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두 대각선 선분의 1대 내분점이 공유됩니다 라는 것도 똑같이 써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분석들을 다 마름모에서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직사각형에서도 할 수 있고, 정사각형에서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런 얘기들입니다. 직사각형은요, 내각이 전부 다 90도인 거니까 나중에 각에 대한 분석까지 할 때 이런 것들도 이제 이용할 수가 있겠으나, 지금 파트에서는 내가 평행사변형하고 마름모에 대한 언급만 좀 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필수예제 11번인데 11번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
이거 좌우 상하 관계 정확하게 맞출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이 평행사변형의 네 꼭지점끼리의 관계만 보는 거니까 뭐 축구와의 상호작용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A, 뭐 아무렇게나 봐봅시다. A 여기 0,6이에요. 그 다음에 B 하고요. 얘가 6,-2예요. 그 다음에 C가 7,5라고 나와 있고 이제 D의 좌표를 구한다라는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 어차피 이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을 한다라는 얘기나 한 쌍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나 결국엔 다 합동으로부터 관찰이 되는 거야. 이 평행하다, 두 쌍이 평행하다라는 얘기로부터 다 유도가 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면 뒤에 답변은 충분히 구할 수가 있겠고 처음이니까 한번 둘 다 한번 풀어볼게요. 나는 요놈과 요놈의 선분의 중점이 얘의 중점이랑 똑같습니다. 라는 걸 한번 이용해 보면 우리 요 중점의 좌표 뭐가 될까? AC 선분의 중점 1대1 내분점의 좌표는 그냥 더한 다음에 반 나눈 거죠. 1대1 내분점은 산술평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하고 7 나눈 거 2분의 7이고 6하고 5 더한 다음에 나눈 거 2분의 11이에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 3학년 평균 내용이랑 이어지고 보면 우리 평균, 총합이라는 거 총합은 산술평균 곱하기 개수라는 것도 잘 알고 있잖아. 그러면 굳이 이제 중점의 좌표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할 거야? 우리 0하고 7 더한 다음에 반 나눈 거랑 여기 6하고 우리 노란색으로 해보자. 6하고 여기 더한 다음에 반 나눈 거랑 똑같다는 얘기는 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0하고 7 더한 합 7이죠. 6이었으면 여기가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굳이 중점의 좌표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평균이 똑같으면 그리고 개수가 똑같으면요 총합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얘도 마찬가지로 6하고 5하고 더한 다음에 반 나눈 게 이 1대1 내분점의 y좌표가 될 거야. 근데 마이너스 2하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y좌표 합친 다음에 반 나눈 것도 그 2분의 11이 돼야 돼요. 그럼 어차피 합끼리 같다라는 거 이용하시면 더 빠르게 갈 수 있겠죠? 6하고 5 더한 거 11이니까 마이너스 2면 여기가 13이어야 된다. 1,13이 정답이 돼요. 이렇게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합니다. 라는 걸로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한 면 잡아가지고 그냥 직각삼각형 분석하면 돼. 물론 지금 이게 수평선은 아니야 얘들아. 내가 지금 이 정확한 좌표 간의 관계를 그려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금 같은 높이가 아니죠. 같은 높이가 아니니까 수평선이 아닌데 내가 직각삼각형 그냥 이렇게 대충 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직각삼각형으로 분석할게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딸려오는 직각삼각형이 뭐 이렇게 될 것이고 본질적인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직각삼각형을 잘 그리세요가 아니라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관찰될 수밖에 없으니 6에서 0으로 마이너스 6이 됐으면 7에서 여기로 마이너스 6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도 당연히 1이 나오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6으로 8이 증가했잖아요. 5에서 여기로 8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게 합동인 두 직각삼각형으로부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봐도 되고 아니면 AD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잡아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잡혔다라고 한다면 이 직각삼각형은 여기에서도 똑같이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B에서 C로 갈 때의 변화량이 A에서 D로 갈 때의 변화량이랑 똑같다라고 하셔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검토만 해볼게요. 6에서 7로 플러스 1, 0에서 여기로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2에서 5로 플러스 7이면 6에서 여기로 플러스 7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풀어도 1,13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죠. 그치? 평행사변의 성질을 바탕으로 우리는 좌표를 분석한다 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38번 밑에 있는 38번도 한번 본 김에 같이 볼게요.
이 네 점이 주어져 있고 꼭지점으로 하는 뭐 사각형 ABCD가 마름모라고 했어요. 마름모. 그러면 이 마름모는 여기 그림 있는데 한 번만 내가 그려볼게. 마름모도 지금 이 네 꼭지점끼리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시면 됩니다. 좌표를 X축, Y축 다 성실하게 그린 다음에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나 이렇게 반듯하게 그려볼게. 그래서 A가 뭐 여기가 2,1이야. 2,1이다. 그 다음에 B가 B,5다라고 나와 있고요. C가 A,7이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D가 마이너스 2,3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깔려있는 미지수가 몇 개냐라고 본다면 여기 B가 깔려있고 여기 A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건 A랑 B와 관련된 뭔가 관계식을 두 개는 뽑아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지. 그치?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AB가 잘 배치되어 있으면은 하나 이 관계만 보고 바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결국엔 그것도 두 X좌표끼리의 관계랑 Y좌표끼리의 관계를 본 거니까 어쨌든 두 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잘 봐봐. 여기서도 우리는 분석할 수 있는 게 마름모도 당연히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래서 나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일단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직가삼각형 분석하는 게 여기서 직가삼각형 분석하는 거랑 똑같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 하나 해보자. 어떻게 분석해도 결론은 똑같다. 그래서 나는 요거 직가삼각형 한번 분석해 볼게요. 물론 이게 지금 수평선은 아닙니다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만 잘 파악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우리는 X좌표의 변화가 방향은 내가 이 방향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만큼 됐어요. Y좌표의 변화량이 플러스 2만큼 됐기 때문에 이 똑같은 변화가 여기서도 방향을 일치시켜 놓고 바라봤을 때 같은 변화가 입혀져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O칠의 관계로는 이미 플러스 2라는 건 확인이 됩니다. 맞죠? 그렇지?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2층 높아지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도 2층이 높아진다. 걔는 뭐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둘 다 미지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 AB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건 확인이 되겠다. B에서 4를 빼면 A가 된다. 그거는 확인할 수가 있겠냐. B에서 4를 뺀 게 A가 됩니다. 그렇죠? 이 라지 B랑 라지 C라는 점에 X 좌표 간의 관계 하나를 찾았어요. 근데 아직 스몰 AB 구할 수가 없지. 그치? 하나를 더 찾아야 돼. 그래서 이 마름모는요 평행사변형과 달리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도 중요하게 쓰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데나 두 개 잡을게요. A, D 잡았으면 뭐 이웃하는 변 D, C 잡으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은 우리 요 B, A 다 드러나게 여기랑 갖다 써보자. 여기랑 같습니다. 여기에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가 더 나올 수밖에 없겠지. 따라서 나는 뭐 할 거냐면 이제 써볼게. 선분 AB, BC 길이가 같다는 걸 쓸 건데 저번 시간에 우리 연습했던 아주 중요한 태도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랑 거리가 같다는 건 어차피 양변 제곱해서 루트 없을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AB의 길이의 제곱하고 BC의 길이의 제곱이 같다라는 걸로 바로식을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아까 데이비 테스트 푸는 거 보니까 아직도 루트를 다 써놓고 한 줄 쓰고 제곱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대다수였어요. 그치? 그런 것들을 빨리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어차피 루트는 루트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 0 이상의 값인 길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제곱한 게 같다라는 걸로 바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해보자. AB의 길이는 B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16이에요. 얘는 B-2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의 제곱이 4니까 4의 제곱 1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B부터 C까지 선분의 길이의 제곱할 거니까 B 빼기 A의 제곱에다가 뭐 A 빼기 B라고 써도 되겠지. A 빼기 B의 제곱에 요 차이 2의 제곱인 4가 더해질 겁니다. 얘는 A-B의 제곱 더하기 4가 더해질 거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내가 만약에 여긴 지금 A랑 B가 다 드러나게 됐으니까 어차피 근데 B제곱은 지워지긴 하는데 사실 지금 얘는 그냥 여기 관계식을 찾는 게 더 쉽기는 하겠죠.
이렇게랑 이렇게 같다라고 하시면 이제 A가 그냥 바로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A가? 그치? 여기 길이는 이미 숫자로 밝혀져 있어요. 여기 길이 제곱 한번 써볼게. 여기 길이 제곱. 자, 여기는 4의 제곱에 2의 제곱이니까 여기 제곱이 20인 거야, 제곱. 제곱이 20이에요, 제곱. 그리고 여기의 제곱은요, 여기의 제곱은 a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3, 7의 차의 제곱인 16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요 20하고 요거하고 같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a 플러스 2의 제곱 요만큼이 4가 된다. 그러면 이 안쪽에 a 플러스 2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 따라서 a는 0 아니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a를 구해버리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아마 a의 부호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a가 지금 0보다 작다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a는 마이너스 4였구나. 이게 마이너스 4였구나. 그리고 아까 이 a와 b의 관계를 얻어냈기 때문에 그때의 b는 0이구나라는 거를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랑 얘를 엮어도요 똑같이 정답은 나올 건데요. 우리는 어떤 이웃하는 두 변을 잡아도 상관없으니까 미지수 그냥 한쪽 해결할 수 있게끔 여기 같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지.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중간에 키포인트에 한 번 더 중요한 것들은 좀 적혀있지. 평행사 변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을 이제 좌표로 가지고 오면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 더 얘기를 한 거야. 우리는 이 대변에다가 직각삼각형을 입혀서 분석하면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관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x좌표의 증가량, y좌표의 증가량이 똑같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됐습니다. 그리고 마름모 쪽에는 너희들이 38페이지가 아니라 38번의 마름모 쪽에는 이거 적어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풀 때 이런 계산 과정들은 개념을 알고 있으면 계산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이 평행사 변형에서 마름모로 넘어오면서 마름모가 갖추고 있는 어떤 독자적인 성질인 거죠.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그런 것들을 잘 남겨 놓으시고요. 결론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여러가지 사각형 복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페이지 필수애들 12번도 보면 이제 또 여기 12번까지 넘어가면 느끼는 바가 좀 있을 거거든. 필수애제 12번에서는 뭐가 나오냐라고 봤더니 이 문제들이 다 개념 공부예요 지금. 자, 제목을 한번 읽어봐봐. 이미 느껴지지 않을까?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 이것도 중학교 2학년 2학기 개념이에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중학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딱 한 군데만 뽑으라고 한다면 2학년 2학기 도형 파트다. 왜 그러냐면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도형이 고3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와요. 계속. 미친 듯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내각의 이등분선도 내가 복습은 한번 해줄 거야. 내각의 이등분선 나오면 자, 물론 이거 우리 3학년 거 공부할 때도 복습해줬어요. 한번. 자,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 세 내각 중에 하나 잡아가지고 반으로 잘라내는 선을 우리는 내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거고, 각이 반띵 됐으니까 여기랑 여기랑 같다가 되겠죠.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놔야 될 거는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 멘트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이 말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냥 이게 이쪽 각을 뭐 이등분하는 선입니다.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각의 이등분선을 의미하는 그런 상황이 말로 주어질 수도 있는데 이 내각의 이등분선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비례식이에요. 무조건 비례식. 무조건 비례식을 쓴다. 안 쓸 수 없다. 이걸 쓰라고 내각의 이등분선을 제시하는 겁니다. 무조건 비례식을 쓴다. 무조건. 그
비례식이 뭐였냐면 여기 양옆에 붙어있는 변의 길이를 뭐 A하고 B라고 얘기했을 때 이 내각의 이등분선에 의해서 나머지 한 변이 몇 대 몇으로 잘리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여기가 A 대 B로 잘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게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면 조금 아쉽고 이제 그 내각의 이등분선으로 인해서 잘리는 두 삼각형, 분할된 두 삼각형의 넓이 B도 당연히 A 대 B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 높이가 똑같으니까. 이 수직 높이. 여기를 밑변으로 바라봤을 때 수직 높이가 똑같으니까요. 우리가 평행선 사이의 삼각형의 넓이라는 개념도요.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평행선을 깔아주시면 이 점을 뭐 어디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 높이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이 왼쪽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일 거고 오른쪽도 b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일 거니까 넓이도 a 대 b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모든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여기 대 여기랑 여기 대 여기랑 여기 대 여기는 다 b가 똑같다 그런 얘기인 거야. 내가 지금 개념 설명할 때 깔아준 거는 이 길이가 AB라고 나와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 B로 주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절대적인 길이가 아니라 그냥 A 대 B다라고 나오면 여기 대 여기의 B는 여기 대 여기의 B, 이 넓이 대 이 넓이의 B 다 똑같이 맞아 떨어진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죠. 이걸 무조건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혹시 증명과정 다 기억하나? 이거? 2학년 때는 증명과정도 중요했었는데 이거 증명과정 기억에 오래 남게 하려고 내각의 이등분선이면 연장한 다음에 바깥쪽에 평행선을 그립니다. 외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유도할 때는 안쪽에 평행구조선을 그립니다. 내면 바깥쪽의 구조선, 외면 안쪽의 구조선 뭐 이렇게 공부도 시켰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겠죠? 그래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우리 이렇게 연장하고요. 얘랑 평행하게끔 보조선을 그려서 바깥에 허상의 삼각형을 만들어내면 얘랑 여기랑 얻각 평행선으로 크기 같고 얘랑 여기랑 동위각 평행선으로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이랑 요 길이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등변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림은 보이지 않지만 이등변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여기 길이를 B라고 잡으면 여기 길이도 뭐 B의 세모가 되는 겁니다. 여기 길이도 세모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평행선이 등장했기 때문에 닮음이 바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요 놈하고요 전체하고 A의 닮음인데 닮음비가 A 대 A 플러스 B, A 대 B이기 때문에 평행선을 타고 내려오시면 그 B가 그대로 전이가 됩니다. 그런 얘기였고 우리는 결론을 기억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12번 문제를 보면 이제 문제 상황은 뭐 내각의 이등분선이다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그 단어는 안 나왔지만 각 A의 이등분선 뭐 이렇게 멘트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 내각의 이등분선이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내각의 이등분선이에요라고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무슨 식? 비례식. 무조건 B를 따진다는 얘기인 거야. 구하라는 게 D의 좌표죠. 근데 C가 지금 5,2라고 나와 있어.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A도 1,5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보고 너희들은 계산은 설계가 끝났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계산을 못해서 틀리는 게 아니라 설계가 안 돼서 못 푸는 거죠. 이런 문제들 만약에 못 푼다고 하면 자, 내각의 이등분선이면 무조건 우리 얘 대 얘는 얘 대 얘는 얘 대 얘 이런 게 떠올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D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을까? 그런 설계들이 가능하겠지. 어떻게 하면 돼? 우리 여기 구할 수 있죠. 지금 여기 B만 알면 되긴 하는데 뭐 진짜 길이를 알고 있으면 더 땡큐인 거지. 그렇지? 실제 길이를 알 수 있으면 더더욱 땡큐인 거예요. 실제 길이를 알면 당연히 B도 아는 거니까. A, B 좌표 다 나와 있으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볼게요. 5의 제곱이고 12의 제곱이니까 내 길이 얼마일까? 13이지. 계산할 게 아니지. 피타고라스의 수.
5, 12 나오면 13인 거죠. 괜찮지? 얘들아? 5의 제곱. 우리 그러려고 피타고라스의 수도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 밑변 역할을 하는 게 5, 높이 역할을 하는 게 12. 빗변의 길이 13이 될 수밖에 없어.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는 거 안 해도 당연히 13이고요. 여기는요. 요거 AC, 직가삼각형 분석을 하는 게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과정인 건데 차가 4, 차가 3. 안 구해봐도 이거 오네요. 당연히 4, 3 나왔으니까 5죠. 3, 4, 5입니다. 3, 4, 5. 그래서 우리가 내각의 이등분선 나왔기 때문에 결국엔 무조건 B를 따져서 문제를 푼다. B를 안 따지는 문제는 절대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각의 이등분선 나왔는데 B를 따지지 않는다? 그런 문제는 없어요. 애초에 얘는 B를 따지라고 제시한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D는 선분 BC의 13대 5 내분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공식을 쓰시든 상식을 쓰시든 할 수 있겠죠. 상식으로 가볼게요. 좌표가 다 구체적인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대신에 좀 분수가 나오긴 하겠지만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얘들아. 눈으로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4에서 5까지 9 x좌표 9 변했어요. 근데 18단계를 통해서 변했으니까 한 단계에 2분의 1씩 변한다는 얘기야. 그럼 2분의 13이 더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4에서 2분의 13 더하면 얘 2분의 5. 내가 지금 다 암산하고 있는 거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내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7에서 2 이거 9층 올라갔어. 18단계에 거쳐서 한 단계에 2분의 1층씩 올라간다는 얘기야. 얘도 2분의 13층 올라가겠죠? 여기 2분의 1입니다. 즉 마이너스 2분의 10,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마이너스 2분의 14에서 2분의 13 더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고 공식을 써가지고 크로스 곱합으로 해도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내각 이등분선에 관련된 것들도 마찬가지로 키포인트의 중간에 또다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다 나와 있어요. 우리 AB의 B 대 AB 대 AC의 B가 BD 대 BC의 B랑 똑같고 그리고 내가 얘기했던 지금 넓이 B까지에 대한 멘트도 지금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이것만 잘 적어놓으면 됩니다. 내각의 이등분선이 뭐 멘트로 나와 있건 아니면 진짜로 이렇게 나와 있건 얘가 등장하면 무조건 비례식을 B를 따진다. B를 따진다. 그러니까 B를 따진다는 얘기예요. 비례식은. 자, 그래요. 그래서 39번, 40번도 지금 다 내각의 이등분선이 깔려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고등수학에서는 사실 외곽의 이등분선이 나오지 않는데 높아심의 정리는 한번 해줄게. 정리는 이 내각의 이등분선하고 외곽의 이등분선을 세트로 배웠었거든. 우리는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삼각형의 한 내각에 대응하는 외곽 이 외곽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변을 연장하면 어딘가의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이 외부에 어떤 교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외곽의 이등분선 상황인 겁니다. 그때도 이것도 결론만 정리해 놓을게요. 여기가 만약에 A고요. 여기가 만약에 B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이 외부의 교점까지의 B가 A일 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B가 B 동그라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얘를 문제화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지만 간혹 가다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나와요. 가끔 가다가. 그래서 결론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참고로 뭐 증명하는 과정은 얘도 이 바깥의 보조선과 평행하게 안쪽에 그려서 우리는 닮음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하게끔 세팅을 하시면 왜 이게 A 대 B가 되는지 다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것도 거기 키포인트에 그냥 같이 한번 그려놓으시고 외곽의 이등분선 관련된 B 어떤 성질이다. A 대 B면요 A 대 B가 된다. 그럼 이것도 만약에 이 상황이 문제에 등장하면 이것만 캐치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계산을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겠지? 자,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이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 점이랑 여기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게끔 주거나 아니면 여기 점이랑 여기 점을 주고 여기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상황은 또 뭐야? 자, 너희들 여기에 B 표현할 수 있잖아. 여기 전체가 A 동그라미고 여기가 B 동그라미면 왜 A-B 동그라미겠죠?
A-B 동그라미. 따라서 내가 얘랑 얘를 A-B 대 B로 내분하는 점이 이 점이 됩니다 라는 걸로부터 요놈의 좌표를 구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아까 우리 저기 발전 10번에서 분석했던 그런 방식으로 어떤 주어진 점들을 가지고 내가 내분점 분석을 통해서 다 갈 수가 있는 거죠. 상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27페이지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가볼게요. 계속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무게중심도 2학년 2학기 때요. 기가 막히지. 무게중심도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겁니다. 무게중심도 그래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무게중심은 뭐라고 하냐?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우리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세 중선의 교점이다. 알고 있나요? 세 중선의 교점이다. 삼각형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삼각형이 나와 있을 때 한 꼭지점으로부터 대변의 중점까지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부르고요. 꼭지점이 3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삼각형의 중선은 3개가 그려질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 꼭지점으로부터 대변의 중점까지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고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나머지 한 꼭지점으로부터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중선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2학년 2학기 때 다 증명이 되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세 개의 중선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될 건데 그 놈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얘를 우리 그리고 그래비티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G라고 써요. 무게중심. 네, 세 중선의 교점이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자, 다시 한번 써볼게. 이 무게중심은 정의가 뭐냐면 정의가 책에 나와 있어요.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세 중선의 교점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정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질도 알고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등 때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좌표로 한번 분석해보자 라는 게 공통수학투의 흐름인 거야. 그러면 성질이 뭡니까? 라고 하면 꼭지점으로부터 2대 1의 길이비를 갖추는 그런 점입니다 라는 거죠. 꼭지점으로부터 이렇게만 적어볼게요. 꼭지점으로부터 2대 1로 잘라내는 그런 지점인 거예요. 중선을. 그래서 여기가 노란색 중선에 2대 1 지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중선으로 봐도 2대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중선상에서 보더라도 꼭지점으로부터 2대 1이 되는 그런 지점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세 개의 중선으로 인해서 나누어지는 6조각의 삼각형의 넓이는 다 같다. 이런 것들도 있겠지. 물론 지금 당장 넓이에 대한 분석을 할 건 아니지만 이 6조각의 넓이가 다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도 무게중심 개념의 연장선으로 배웠던 거예요. 자, 여기 이것도 써볼게요. 6조각 넓이가 다 이걸 지금 하나하나 다시 중등 내용을 다 증명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것들 결론으로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또 어디를 봐야 되는 거야? 또 2-2예요. 또 2-2입니다. 중등 2-2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무게중심의 정의, 성질 이런 걸 다시 복습해보자라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알고 있다는 전제야 이 삼각형을 좌표평면으로 갖고 가보자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를 한번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얘를 A라고 하는데 이제는 여기 좌표평면인 거예요. 그래서 x1, y1이라고 해보고 어떤 또 다른 점을 x2, y2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또 다른 점을 x3, y3라고 해보면 그러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내가 가지고 있는 x1, x2, x3, y1, y2, y3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
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과정은 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너희들은 말로만 할 수 있으면 돼. 말로만. 봐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 무게중심은요. 결국엔 중선상에 놓여 있잖아. 그럼 나 여기 점을 잠깐 M이라고 해볼게. 그럼 너희들한테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봐. 내가 이 B라는 좌표랑 C라는 좌표를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여기 이 M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1대1 내분점이잖아요. 1대1. 이게 중선이기 때문에 중점이라니까요. 선분 BC의 중점이랑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M은 얘는요. 선분 BC의 중점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1대1 내분점이기 때문에 그냥 X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고요. Y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구한 M하고 A 좌표를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우리 무게중심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에 길이 B가 2대 1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럼 또다시 어떻게 하면 돼? A하고 M의 연결한 선분의 2대1 내분점이 결국엔 무게중심의 좌표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시면 그 무게중심의 좌표가 굉장히 신기하게도 이렇게 유도가 된대요. 계산 과정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쓰지 않을 겁니다. 자세하게. 너희들이 이 내분점 분석만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콤마 3분의 y1 더하기 y2 쓸 필요 없죠.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y3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엔 무게중심의 좌표는 세 꼭지점의 좌표들끼리의 산술평균이다라는 거예요. 세 개의 x좌표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눴어. 이게 x좌표끼리의 산술평균인 거고 이게 y좌표끼리의 산술평균인 거고 그리고 이미 이 무게중심이라는 거랑 평균이라는 말이랑 뭔가 좀 느낌이 비슷비슷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억하기도 어렵지 않겠죠. 한 번쯤은 유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다른 쪽으로 잡아도 됩니다. A, B의 중점 구하고요. 얘하고 얘를 연결한 성분의 2대1 내분점이다 라고 하셔도 똑같이 나오고요. A, C의 중점 좌표 1대1 내분점 구한 다음에 B하고 요 놈을 연결한 성분의 2대1 내분점이다 라고 해도 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세 개의 중선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외워줘야 돼요. 당연히 외워줘야 되는 거야. 무게중심의 좌표는 세 꼭지점끼리의 산술평균이다. 그것만 적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추가로 입력해주고 싶은 건 얘는 좌표 간의 산술평균이다. 우리가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그 평균이 산술평균을 의미해요. 산술이라는 말은 생략을 일반적으로 생략하긴 하지만 3개를 더했으면 3으로 나누는 거고 4개를 더했으면 4로 나누는 거고 그걸 산술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죠. 무게중심의 좌표는 산술평균이다. 자, 그래서 거기 공식이 나와 있고요. 그 과정도 자세하게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충학습까지 암기하셔야 돼요. 보충학습까지.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들어봐봐. 봐봐. 삼각형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여기다가 이제 무슨 짓을 하나 할 건데, 자 여기에다가 거기 밑에 삼각형 그림이 있죠. 보충학습의 삼각형 그림이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요거 하나만 입혀서 그려줄래? 이렇게 돌릴 거야. 이 화살표 표현 한 번만 해주세요.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이렇게 휘감는 그림이에요.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도 되는데 내가 반시계 방향으로 그냥 그림을 그려놓을게. 그럼 내가 어떤 한 점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내분점을 잡을 건데 계속 내분 B가 똑같게 되게끔 잡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잘랐어. 어떻게 잡을 거야? M 대 N이 되게끔 내분점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돌아가는 방향을 지키면서 M, N이 순서대로 나오게끔 계속 내분점을 잡을 거예요. 여기도 M 대 N이 되게끔 이렇게 잡을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여전히 이 돌아가는 방향을 지키면서 먼저 M이 나오고 나중에 N이 나오게끔 이렇게 내분점을 또 잡을 거예요. M 대 N이 되게끔. 그러면 그 세 변의 내분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고요. 그 내분점끼리 연결해서 또다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안쪽에 만들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이 하얀색 무게중심의 좌표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증명은 어떻게 할까? 해보면 됩니다. 해보면 여기 좌표들 나와 있으면 m 대 n 내분점 좌표 구해보고 m 대 n 내분점 좌표 구해보고 m 대 n 내분점 좌표 구해본 다음에 그 좌표들끼리의 산술평균으로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잖아? 그러면 또다시 그냥 이해가 돼요. m, n이 다 지워지면서 다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론으로 같이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거 mn, mn, mn 순서가 맞아 떨어져야 그 성질을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주의할 건 이런 거지. 대표적으로 너희들한테 함정을 파는 그림이 딱 이렇게 나올 거야. 내분점, 내분점, 내분점 시켜있는데 여기 그 동그라미 안 쓸게냐? 여기 m 대 n이야. 여기 m 대 n이야. 근데 여기가 n 대 m이야. 이러면은 무게중심 공유한다는 성질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 바퀴 이렇게 돌리면서 순서가 다 똑같이 맞아떨어져야 된다. mn, mn이면 여기도 mn이었으면 되는 건데 nm 자리가 바뀌어 있으니까 이거는 뭔가 이 성질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함정이었죠. 그렇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 페이지에 우리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거는 같이 연습 안 해볼게요. 그냥 다 더하고 3띵 하면 되는 거니까 전혀 어려운 게 없고요. 거기 밑에 43번 문제만 한번 볼게요. 43번 문제. 43번 문제가 지금 이 무게중심이 공유가 됩니다라는 걸 쓸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삼각형 ABC에서 AB, BC, CA. 자, 이렇게 나왔어. 여기가 세 곡점을 내가 A, B, C라고 한다면 AB, BC, CA. 이 점들의 순서도 이어달리기로 나와 있죠. A, B, B, C, C, A. 의 중점이라는 건 1대1 내분점이야. 그러니까 1, 1. 물론 1, 1 자리 바꿔도 1, 1이긴 한데 그 순서가 지켜진다는 걸 A, B, B, C, C, A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1대1, BC도 1대1, CA도 1대1로 내분한 점들을 3개 찍고 연결했을 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무게중심은 안 나와 있고요. 그 1대1 내분점의 좌표가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궁금한 거는 지금 이 하얀색 겉의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 여기 세 점을 알려주고 이 하얀색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라고 했지만 어차피 이 보라색 세 개의 점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하얀색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똑같다라는 성질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게 적용된다는 걸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주어진 세 개의 점에 산술평균으로 정답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x좌표끼리 더해봅시다. 마사, 마일, 5 더해보면 0 되니까요. 그거 3로 나눠도 0이에요. 5하고 마이너스 2하고 6 다 더해보시면 9니까 3로 나누면 3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0,3이다. 이 안쪽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든 바깥쪽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든 전부 다 0,3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0,3입니다. 할 수 있겠죠? 지금 너희들은 그럼 필수의 이제 뭐 13번까지 한 번만 더 연습해보고 우리 잠깐만 끊었다 가겠습니다. 필수의 이제 13번 풀고 쉴게요. 풀고